자,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요령도 함께 전해드리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우리 생활 속의 얘기들 오늘도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자, 이 생활 속의 사례를 이제 사례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집을 사고 팔 때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난항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할 때 네. 법률적인 보호를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요건도 있는 겁니까 그럼? 아, 요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요건이 당연히 있고요. 오늘은 조금 쉬운 용어로 네. 말씀을 올리겠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른 법에 비교했을 때 네. 우리 청취자께서들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건데 몇 가지 조금 쉬운 용어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게 주택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런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임대차 보호법의 요건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주택 임대차 법도 있고 우리나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호하냐? 원래는 우리나라에 등기 제도가 있지요. 네. 모든 담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은 등기에 원래 현출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등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등기를 보고 여기 어떤 권리자가 살고 있구나, 네.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매가 되는 것이 정석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등기 제도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비용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집 소유주 분들이 이게 등기가 되면은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물론 이제 삭제가 되죠. 네. 그럼 빨간 줄이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 빨간 줄 간 것까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이상한 개념 때문에 그러신데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왔다가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또 빨간 줄이 갔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뭐 전세계약 쓰고 네. 뭐 전세금 주고 네. 이렇게 살으셨던 거예요. 네. 불과 이제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에서 특별히 전세권을 등기에 설정하지 않아도 네. 거기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 그러면 등기에 올라가면 가장 간단한데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네. 편법으로는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있죠. 예, 네. 전세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등기에 올라가지는 않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집을 사고 팔 때 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네.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에서 혼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 최소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전세권에 준하는 우리가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등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인 겁니다. 네.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실제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겠죠. 네. 인도받아서 살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네. 주민등록이 글로 이제 옮겨져 있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전세권이 등기에 올라간 것처럼 똑같이 보호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주민등록이 꼭 돼 있고 네. 거주를 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인정받고, 실제 주택이 있어야 한다. 예, 상가도 그렇죠. 있어야 하고. 예, 그렇죠. 네, 예,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은 뭐 이제 본인도 괜찮고 계약 당사자 네, 이제 뭐 배우자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네, 네, 자녀 이름이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무슨 경매나 집이 팔리거나 다른 담보권이 설정에 대해서 실현되기 전까지 그 주민등록을 빼면 안 돼요. 왜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만 계속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시고 가족의 이름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족의 이름이라도 예. 누군가는 계속 거기 등재가 있어야 돼 됩니다. 있어야만 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 중간에 다 빼버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거죠. 네, 흔히들 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집에 실제 내가 거주해서 살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으로 옮기고 이것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보증금을 우리가 끝까지 간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것은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라고 따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려요. 네, 이게 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만 하면 내가 보증금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확정일자 받으셔야 돼요. 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네, 예, 계약서 가져가셔가지고 얼마에 계약했다 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대한 나보다 선순위들 있죠.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요청 못해요. 네, 주장 못합니다. 네,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순위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봐서 예. 저도 좀 들어본직함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뭐 동사무소에만 가도 그럼요. 확정일자를 이렇게 예.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우선 변제권의 역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소액 임대차 보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세 단계가 됩니다. 첫 네. 번째 내가 그 집에 이사를 했느냐,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겼느냐, 네, 이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으로 1단계. 그다음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네.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서 2단계.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확정일자가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 이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1월 1일 날 들어왔는데 확정일자를 7월 달에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순위가 된단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에요. 뭐냐면 소액 임대차 보호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에 법률을 모르는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무지막지하다. 네. 그래도 확정일자가 좀 늦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는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네, 최저생계비랑 비슷한 개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소액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소액 임대차 보호라는 얘기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네. 누구로부터 경매가 들어와서 이제 경매가 절차가 진행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 들고 들어왔는데 내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 근데 잘못했는데 이게 경매돼서 다 다른 사람한테는 나눠주고 난 돈 10원 한 장 없이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이제 법으로 보호를 해준 거죠. 네, 너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챙겨서 나가라. 이게 이제 소액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몇 퍼센트 정도나 보장이 됩니까? 그거는 특정할 수 법률에 없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나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서울에서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건 한번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 등기부에 이게 뜹니다. 등기부에 이건 경매 신청 뭐 이렇게 해서 떠요. 등기부에. 네, 네.
그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뭘 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그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주민등록 이것까지 안 하시면서 나 소유 임차인이니까 보호받아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소액 임대차 보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고 많이 겪어보는 현상이고 한데도 네.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갖고 아, 그렇습니다. 머리가 하얘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우선 변제권 네. 확정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위 전혀 보상을 못 받더라도 네. 소액 임대차 보호에 의해서 네,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요?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주택이 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에 정의를 하고 네, 이 법을 적용시킬지 말지 음, 이를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판례들이 많고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주택은 이게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전부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네, 네, 또 일부 그 주택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네네. 내가 임대차했더라도 이제 그렇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뭐 방이 3개고 화장실 하나 있고 거기에 문간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네. 뭐 전방이다, 점포다 네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단서에 써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분분한데 즉 주거하고 비주거가 겸용되는 경우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 결정을 합니다. 네, 예를 들려면 이 영업을 위한 공간이 주고요. 네, 이제 그 부수적인 공간에서 이제 주거용이다. 이제 예를 들자면 홀에 맥주집을 하는데 네. 홀이 이제 한 50평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주거용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된다. 네, 근데 이런 네.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께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실 경우가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주임법이 적용되기가 좀 어렵지 않냐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겠죠. 네, 방금 같은 경우는 명확히 이 영업 장소가 현저히 크고 주거 공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봐도 이건 주거로 인정해 주기는 좀 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는 좀 그렇다라고 네. 판단이 이제 바로 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적만 가지고 이게 주택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억울한 부분이 이게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든 것이 주거용 부분이 그래도 그 식구들이 살 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가 좀 되고 네, 반절을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네, 그 전체 건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가족들이 살 만한 실제적으로 그런 공간 면적이 되고 그 가족이 다른 데에 또 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유일한 공간이다. 네,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네. 이렇게 된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네, 그때마다 다르고 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지레짐작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뭐 안 하셔가지고 뭐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약간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네. 전문가하고 한번 판단을 이런 처지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하고 한번 판단을 좀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네, 지금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 네. 가게라 예.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고 네,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도 안 돼. 네, 그런 얘기 때문에 미리 네, 네, 내가 가게에
붙어 있는 방에서 우리 가족들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예, 예.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의 주제를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살펴봐야 된다. 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네. 우리가 전문가의 상의가 그래서 필요한 예.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구절절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편하게 말씀을 올리면 네, 네.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왜 첨예하냐면요. 네, 네.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이게 경매가 됐을 때나 제3자한테 팔렸을 때 이제 경매의 네.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경매 경우에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걸 한 푼이라도 가지고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법을 몰라서 내가 확정일자를 못 받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면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경매가 유찰이 여러 번 돼가지고 나의 보증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기가 들어갈 때는 근저당권이 얼마 됐으니 내가 보증금 얼마 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내 보증금은 이게 뭐 보장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 그러면 근데 유찰이 돼가지고 50% 이하로 이제 경매가 돼버리면 이제 근저당권에 있었던 설정이 다 날아가고 네. 선순위자한테 자기 보증금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 이제 비장의 카드가 이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내가 네.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거라도 내가 건지고 나오고 싶다. 네, 네.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나온 판례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판사님들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웬만하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소액 임차인이라도 건져서 나가게끔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지가 네. 뭐 그게 주택이면 어떻고 거기 뭐 호포집에 딸려 있는 그 주방이 뭐 주택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떠냐, 그걸 왜 이렇게 따지고 있냐? 네.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건져 나오기 위해서 뭐 대단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잘 잘못해서 들어가고 판단 미스해서 들어갔는데 뭐 유찰 돼가지고 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서 내 보증금은 날아가게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하는 말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내가 소액 임차인이라도 되느냐 네. 안 되느냐, 이제 그게 그 부분이라도 사활을 거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판단 여지가 있으니까 네. 지레 짐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라. 이제 그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 때문에 피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에도 그래도 관용은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네. 이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는 게 아닐까, 법에서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게 이제 5천만 원에 네. 뭐 5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네. 3천만 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근데 계속 유찰이 돼서 건물이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받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다 법에서 예. 소액 임차인. 소액이라도 예, 받을 예. 수 있게 예, 해준다. 예, 예. 예. 이런 말씀이신 그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어쩔 네,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경매로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거나 낙찰이 되거나 했을 때 네. 사시는 분 쪽에서 그 뭐 법률 대리인을 고용을 해갖고 네. 주거용으로 이걸 인정 안 받기 위해서 계속 뭐 소송을 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예를 그게 예를 들자면 이제 소액 임차인 얘기가 나오면 네네. 이건 주택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네. 나올 수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주신 요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마침표를 찍는 물음을 드리는 예. 건데 예. 결국 어려움에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하셔서 피해 보는 일을 좀 적게 하자라는 의미로 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누구를 편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이제 또 상가 임대차에서도 소액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사안이 있어요. 네네.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목욕탕 있죠. 네. 이제 목욕탕이 경매로 나올 때가 많아요. 네네. 그럼 목욕탕에 누가 계시냐면은 그 세신사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세신사들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이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네, 자기가 네. 소액 임차인인 것처럼 꾸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십니다. 네. 꾸미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진성 임차인일 경우에는 어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어디서 이제 배우신 거죠? 배워서 소액 임차인이 아닌데 소액 임차인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벌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 법으로. 네. 네. 굉장히 예외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잘 모르고 등기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정석은 아니라는 거죠. 정석은 아니고 정석은 뭡니까? 등기부 보고 네. 권리 분석해서 네. 그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가 이 정도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보증금은 건지고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네. 판단들을 이제 하시라는 거죠. 네. 언제까지 국가가 이 소액 보증금을 뭐 보장해 주는 법을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전엔 한 10년, 20년, 30년 전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은 김구 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변제권 뭐 다양한 우리 주거와 관련된 정말 그 알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